내가 왜 처가에 돈을 써야 해? 그냥 각자 효도하면 되잖아. 너는 너희 부모한테 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하고.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된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그냥 제가 마냥 참고 살았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친정 어머니의 환갑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다음 달이 우리 엄마 환갑이잖아. 적당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줘. 응, 알았어. 걱정 마. 남편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었죠. 결혼 전 남편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부모님께도 잘했고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어머니의 환갑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온갖 일을 다 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셨죠. 식당 일과 청소 일, 심지어 새벽 신문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환갑이었기에 저는 정말 특별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생신 일주일 전에도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여보, 선물 준비했어? 큰 거 아니어도 돼. 그냥 당신 마음만 담아서. 알고 있어. 준비할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저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설마 빈손으로 오겠어요? 그것도 장모님 환갑인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환갑날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동생 내외도 왔고 친척들도 모였습니다. 모두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저는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진주 목걸이를 드렸고 동생은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손사래를 치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설마 했던 빈손이었죠. 처음엔 차에 두고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냥 밥만 먹고 술만 마셨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옮길 때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선물은? 응, 무슨 선물? 남편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환갑 선물 말이야. 준비했다며? 아, 그거? 안 했는데. 당신이 아까 드렸잖아. 뭐? 내가 왜 처가에 돈을 써야 해? 그냥 각자 효도하면 되잖아. 너는 너희 부모한테 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하고.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각자 효도하자고요? 지금 장모님 환갑날에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소리야? 부부가 됐으면 서로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해. 나는 내 부모님 챙기기도 바쁜데 왜 처가까지 신경 써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눈빛을 알 수 있었어요. 섭섭함과 실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각자 효도하자. 남편의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이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각자의 영역이 명확한 계약일 뿐이었을까요? 결혼 전 남편은 분명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께 잘했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특히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처가에는 철저히 무관심했고 자기 가족만 챙겼습니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반 냈고 집안일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운전은 자기가 하니까 설거지와 청소는 제 몫이라고 했습니다. 공평을 가장한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각자 효도하자는 그 말 한마디가 4년간 쌓여온 불만과 실망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 각자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려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철저하게 각자 살아보겠다고 그날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환갑날 이후 저는 남편의 말을 곱씹었어요. 각자 효도하자. 좋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실천에 옮겼어요.
평소처럼 남편 옷까지 함께 빨래하던 습관을 버렸습니다. 세탁기에는 오직 제 옷만 넣었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는? 세탁기에 그대로 있을걸? 나는 내 빨래만 했어. 응? 왜? 돌릴 때 같이 하면 되잖아. 각자 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이 그러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제 출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 늦을까봐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나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을 때 제 것만 차려 먹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텅 빈 식탁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재료 있어. 만들어 먹어. 뭐? 왜 안 해놨어? 각자 하는 거잖아. 나는 이미 먹었어. 남편은 황당해하며 냉장고를 뒤적였고 결국 라면을 끓이려 하더니 김치를 찾았습니다. 김치 이거 먹으면 돼? 김치? 그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인데 왜 먹으려고 해? 각자 하는 거 아니었어? 김치 먹고 싶으면 당신 부모님한테 받아 먹어.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김치통을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야, 너 지금 진심이야? 당연히 진심이지. 당신이 먼저 각자 하자고 했잖아.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그냥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철저해졌어요. 청소도 각자 영역만 했습니다. 거실은 반으로 나눴고 화장실도 사용한 사람이 바로바로 치우기로 했어요. 설거지도 각자 자기 그릇만 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놓인 과일 접시를 보고 말했어요. 나도 좀 줘. 마트 가서 사와. 이건 내가 내 돈으로 산 거야. 야,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원한 거잖아. 각자 살자고 한 게 당신인데 왜 화를 내?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났는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남편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당연히 함께 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 집 내려갈 거야. 엄마가 전도 부치고 할 일 많다고 빨리 내려오래. 남편이 제 방 앞에서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방도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안 갈 건데. 뭐?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 각자 효도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 집안 명절이니까 당신 혼자 가. 나는 오늘부터 우리 엄마 집에 갈 거야. 야, 그게 말이 돼? 충분히 말이 되지. 적어도 우리 엄마 환갑에 당신이 빈손으로 온 것보다는 훨씬 예의 바른 행동이잖아.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너 왜 안 왔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각자 효도하자고 해서요. 저는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남편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제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당장 문 열어. 너 오늘 완전히 미쳤어. 시끄러워.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조용히 해.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어요. 남편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완벽하게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었고 저는 그저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원했던 결혼 생활 아니었을까요? 거울처럼 돌려주는 이 복수가 저는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각자 살림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은 점점 더 불편해했고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원했던 각자의 삶이 남편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저는 방에서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너무 유치하지 않아? 유치한 건 누구야? 장모 환갑에 빈손으로 온 사람이 누군데? 그건 나도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 왜 내가 처가에 돈을 써야 돼? 남편의 말투에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끄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 생각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뭐가 있는데? 명절 때마다 오면 차려주신 밥상, 당신 좋아한다고 따로 싸주신 김치랑 반찬, 그런 게 다 공짜라고 생각했어? 그건 그냥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계산으로만 봤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정도, 가족도 모두 손익계산서의 항목일 뿐이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 맘이었으니까 내가 굳이 보답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다르지. 우리 엄마는 너한테 진짜 잘해주셨잖아. 우리 엄마도 사위한테 잘해주셨어. 근데 당신은 그게 당연한 거라며?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우리 집이 뭐야? 그냥 밥 얻어먹는 곳? 김치 얻어가는 곳?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엄마 환갑에 왜 내가 처가에 돈을 써야 하냐고 한 게 당신이잖아. 남편은 소파에 몸을 기댔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갓집이 나한테 뭘 해줬어? 결혼할 때 지참금 하나 없이 왔잖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다 마련했어. 그런데 왜 내가 계속 돈을 써야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지참금? 지금이 조선시대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내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못 해드리는데 왜 처가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당신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 해드린다고?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하고 매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결혼 자금도 대주셨어. 그런데 그 정도로 보답이 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거래였던 거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고 받지 않았으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내가 당신한테 뭘 받았는데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똑같이 돈 벌고 생활비 반반 내잖아. 그런데 왜 집안일은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냐고. 내가 외출할 때마다 운전하잖아. 운전이 뭐가 대단해. 당신이 좋아서 차 산 거잖아. 그리고 대부분 당신 회사 출퇴근에 쓰잖아. 남편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대화하는 거지.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바로잡는 거라고.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진짜 각자 살자. 완전히 남처럼. 생활비도 정확히 반반 내고 집안일도 정확히 반반하고 내 일은 내가 하고 네 일은 너가 해. 그게 공평한 거지.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할게. 각자 방 쓰는 것도 계속하고 주말에도 각자 시간 보내. 당신 약속 있으면 알아서 가. 나도 내 친구들 만날 거니까. 야, 그럼 그게 무슨 부부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게 무슨 부부인지 모르겠네. 그날 밤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미래가 없었어요. 사랑도 존중도 배려도 없는 관계. 그저 계산과 이익만 따지는 동거인. 그게 제 남편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혼 절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눈치 못 채고 있던 부업과 프리랜서 일, 온라인 강의로 모은 돈이 꽤 쏠쏠하게 모여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그저 월급쟁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본성을 어렴풋이 알아챘고 그래서 몰래 저만의 돈을 모아왔어요.
각자 돈 관리하자던 남편의 말이 이렇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줄은 남편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결혼을 끝낼 것인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완벽한 부메랑을 선물해 줄 계획을요.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고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이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일 뿐이었죠. 주말이 되었고 저는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각자 생활하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사위가 너한테 또 뭐라고 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터져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정말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 어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환갑날 이후로 쌓였던 분노와 실망, 슬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환갑날 있었던 일, 그 이후 시작된 각자 살림, 남편의 충격적인 발언들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결혼 전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사위를 믿고 좋게 봐주셨었거든요. 엄마, 솔직히 말해줘. 나 이혼해도 될까?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딸,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네 인생이야. 네가 행복해야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니? 아니잖아.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말리실까봐 걱정했어요. 이혼하면 세상 시선이 안 좋다고 조금 더 참아보라고 하실까봐요. 엄마는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네가 저런 사람한테 평생 고생하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너 키우면서 고생 많이 했잖니. 그게 다 네가 행복하라고 한 거야. 근데 네가 결혼해서 더 불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혼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이 답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 게 있어. 선물? 무슨 선물? 저는 가방에서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으셨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전세 살고 월세 살았잖아. 이제 엄마 집에서 사세요. 내 이름으로 샀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돈을 어디서? 내가 몰래 모았어. 결혼하고 나서 부업도 하고 프리랜서 일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했어. 남편은 몰라.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해서. 내 통장은 남편이 본 적이 없거든. 어머니는 서류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 정말 고마워. 근데 너는 괜찮겠니? 이혼하면 돈 많이 들잖아. 괜찮아. 아직 충분히 남았어.
그리고 이건 엄마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어. 환갑날 그 자식이 빈손으로 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거든.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내 집에서. 어머니와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려줘야겠다고요. 남편이 그토록 외치던 각자의 삶을, 그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것인지 이제 남편 본인이 뼈저리게 느낄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와? 엄마 집에. 또 요즘은 맨날 처가에만 가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곧 있으면 남편은 알게 될 겁니다. 각자라는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를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됐으니까요. 어머니께 집을 선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각자 살기로 했으니 제가 제 돈으로 뭘 하든 남편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당장 나와봐.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너 진짜 장모님한테 집 사줬어? 집? 맞아, 내가 사줬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고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미쳤어?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가 번 돈인데 그게 왜 궁금해? 너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사?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했어? 남편은 제가 뭔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조용히 부업했어. 온라인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 일도 받고 번역 일도 했어. 주말마다 집에 있다고 놀고 있는 줄 알았지. 그때 다 일한 거야. 뭐?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그래도 부부인데 그렇게 큰 돈을 나 몰래 쓰면 어떡해? 부부, 각자 효도하자던 사람이 갑자기 부부 타령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 지금 내 권리를 침해한 거야. 웃기고 있네. 무슨 권리?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남편은 버벅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네가 번 돈도 반은 내 거야. 아니야, 결혼할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하자. 생활비만 반반 내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그 약속 지금까지 잘 지켰어. 생활비 한 번도 안 밀렸지? 그렇지만 이렇게 큰 돈을.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 돈이라니까? 내가 당신 통장 잔고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이 얼마 모았는지 내가 알아? 모르잖아. 각자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집 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은 환갑날 빈손으로 오면서 왜 처가에 돈을 써야 하냐고 했잖아. 시댁에는 이것저것 다 가져다 퍼주면서.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복수라니 그냥 효도했을 뿐이야. 각자 효도하기로 했잖아. 당신 말대로. 이 미친. 남편이 욕을 하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욕하지 마. 나는 당신이 한 말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니까. 각자 효도하자. 각자 돈 관리하자. 각자 살자. 전부 당신이 먼저 한 말이잖아. 남편은 거실로 나가더니 물건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났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제 방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조금 잠잠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해.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이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싫다는 계산만 가득한 것 같았죠. 지금 이러는 거 내 돈 때문이지? 아니야, 진심으로. 거짓말하지 마. 나한테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겠어? 엄마 환갑날 빈손으로 온 사람이 갑자기 처가의 효자가 되겠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 보기 흉하니까. 여보, 제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비워둬. 응? 왜? 합의하러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설마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 이제 각자 살기로 했잖아. 이제 진짜로 이혼하고 각자 살자. 안 돼. 절대 안 돼.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놔, 이미 늦었어.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배울게. 제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 좀 용서해줘. 용서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다시 살 수는 없어. 당신과는 더 이상 미래가 안 보이거든. 문을 닫자 거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께 집을 사드리고도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금액이었죠. 각자 효도하자던 남편의 말은 결국 가장 완벽한 부메랑이 되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유의 열쇠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의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협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끝났어. 내가 달라질 수 있어. 진짜로. 사람은 안 변해. 그리고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결혼하기 전에만 잠깐 숨겼을 뿐이었지.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협의 이혼 조건은 간단했어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 통장 잔고를 알게 되자 어떻게든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혼 전 합의서와 각자 관리했던 증거들이 명확했기에 불가능했어요.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이제 와서 반으로 나누자는 건 말이 안 되지. 결국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4년간의 답답했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후회할 거야. 너 나 없으면 힘들 거야. 남편이 뒤에서 말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없어도 나는 원래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살 거야.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동네 분들과 어울리고 평생 꿈꿔왔던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딸,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내 집이 생길 줄 몰랐어. 어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 일과 부업을 계속하며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고 주말에는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가끔 결혼 생활이 생각날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존중 없는 관계, 계산만 가득한 결혼 생활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그토록 외쳤던 각자 살자는 말은 결국 자신을 향한 가장 완벽한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제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각자라는 말이 주는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의 각자는 외로움이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는 각자는 자유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